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갑을 털어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님 별세 빈소 주소 링크 클릭과 같은 문구로 위장한 피싱 문자인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수법에 속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피싱 문자의 실체와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이 이러한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예방책과 대처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버님 별세 피싱 문자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기 문자는 주로 저희 아버님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주소 링크 클릭과 같은 매우 정교하고 실제와 같은 부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인이 보낸 부고 문자로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에 있습니다. 이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앱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며 백그라운드에서 은밀하게 작동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연락처,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은 물론 모바일 뱅킹 앱의 로그인 정보와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여러분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다른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이러한 부고장, 청첩장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무려 1,000명의 피해자로부터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흥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랄한 스미싱 수법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범죄자들은 주로 부고, 청첩장, 과태료, 고지서 등 사람들의 감정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위장합니다. 특히 부고나 청첩장은 경황이 없거나 반사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슬픔과 혼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기쁜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죠. 문자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 주소 또는 월 1 자녀 결혼식 참석 안내와 같이 자연스러운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일반적인 부고나 청첩장 내용과 매우 흡사하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 없이 믿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여 스미싱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변 사람의 부고나 청첩장이라면 평소보다 경계심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하여 우리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악성 앱 설치 유도 과정은 이렇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이 악성 앱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금융 앱을 조작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다른 지인들에게 똑같은 스미싱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범죄 대상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성 앱은 몰래 숨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원격 제어를 통해 스마트폰의 기능을 마음대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강제로 접속시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일반적인 앱과는 달리 쉽게 삭제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거나 삭제 방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도 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자가 URL을 클릭한 후 악성 앱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물론 나중에는 가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미싱은 단순히 문자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암시장 등에서 거래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곧 범죄의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능적인 스미싱 범죄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방 방법은 바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경황이 없어 무심코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고나 청첩장처럼 다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아는 지인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번호가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숨겨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링크라도 클릭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방책은 문자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발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자로 답장하거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답장을 통해 여러분이 문자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번호를 스팸 리스트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해당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연락수단에 카카오톡, 다른 지인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나한테 문자 보냈니? 라고 직접 물어보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실수로 링크를 클릭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모드는 데이터 통신과 와이파이 기능을 모두 차단하여 악성 앱이 추가적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설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악성 앱이 네트워크를 통해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탈취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즉시 통신사에 연락하여 해당 회선에 대한 일시 정지를 요청하고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점검을 받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 초기화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화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악성 앱이 백업 파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PC에 연결하여 바이러스 검사 후 백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시티즌 코난 앱과 같은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티즌 코난 앱은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에서 개발 및 배포하는 앱으로 악성 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체제 OS와 앱 또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설정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앱 권한을 제한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118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상담 및 후속 조치를 받으십시오. KISA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은 물론 악성 앱 분석 및 차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계좌 정지 및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미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사회 이슈나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스미싱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 경찰청, KISA,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늘 조심하는 자세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성 범죄로부터 충분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